자, 또 다른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포지션 02라고 해서 포지션, 자, 기초 예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됐으면 자, 마찬가지로 내용 쓰죠. 자, 포지션 02. 자, 이번에 보실 이야기는 자, 자, 여러 가지 방법들과 내용들을 한 번씩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포지션을 쓸 때 상단에 고정된 형태를 많이 쓰시는데, 자,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흔히 상단에 들어가는 형태를 헤더라고 하죠. 그러면 저는 자, 헤더라고 하는 태그를 아직 배우신 적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로 헤드박스를 만들겠습니다. 이 헤더박스 내부에 자, 로고가 들어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자, 하나 처리해 놓을게요. 자, 하면서 하나씩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디 전체 랩 만들어 놓고 그 내부에 헤드박스를 우선 제작을 합니다. 자, 이제 CSS 해볼게요. 자, CSS를 만들어 주시고 자, 매번 얘기하자면 일단은 리셋 CSS와 커먼 CSS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형태를 만들 겁니다. 자, 몇 개 파트가 더 있지만 일단 세 가지만 이야기하기로 했고 자, 각각에 들어간 내용들은 여러분이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자, 리셋에서는 먼저 언급했던 아이들 첫 번째가 HTML과 body였죠. 자, 마진을 없애라. 그 다음에 H1부터 그리고 P태그 이런 아이들을 마진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자, UL, OL, LI, DL, DT, DD 뭐 이런 아이들도 마진을 없애라. 근데 패딩도 들어있으니까 패딩도 없애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더 많은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요 정도 내용에서 그치고 자, 커먼 CSS는 당장 지금 상태에서는 자, 클리어 픽스에서 자, 애프터 자, 하고 컨텐츠에 블럭커 처리하고 클리어 보스 일단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눈에 익으시라고 자꾸만 쓰고 있는 거고요. 리셋도 커먼도 아직은 바로 앞전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죠. 자, 아이디 랩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랩. 자, 저는 일단은 960 픽셀을 쓸 겁니다. 가로 값을. 자, 그리고
높이 값에 대해서는 5000 픽셀 정도 쓸게요.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냥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진 오토 써서 가운데 오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색깔 하나를 만들면 끝났습니다. 자, 단순한 결과물을 확인해 보신다면 우리는 자, 돌아가서 마지막 예죠. 그냥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다 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스크롤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 가지고는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라고 쓰시고 요 내부에다가는 필요한 색깔 예를 들어 샵 또 샵 또 샵 뭐 이렇게 컬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럼 스크롤 이 값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뭐 앞에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겠지만 하나 더 보여드리고 바로 할게요. 자, 여기다가 각도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5도 이렇게 15디그리 쓰면 약간의 각도가 생기면서 조금 느낌이 달라지죠? 미세하게. 자, 더 원하시면 더 각도 쓰시면 돼요. 더 많이. 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써야 되는 라인은 자, id head 박스에다가 쓸 거니까 자, 가로값 100%에 높이값 150 픽셀을 쓰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는 자, 저는 7CF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자, 일부러 보더 버텀 2픽셀 솔리드 샵 자, 형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자, 상단에 박스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는 뭐 내용물 뭐 H1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얘를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로값 자,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자, 1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 이렇게 쓸게요. 자, 헤드박스에다가도 쟤를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패딩 25픽셀 쓰고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쓰면 되겠죠.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단순하게 레이아웃을 짜기 위한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형태만 먼저 짜 놓은 거고 이 형태에 자, 진정한 이제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스크롤 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딸려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그냥 상단에 붙어 있는 게 끝입니다. 그럼 이 아이를 상단에 딱 아예 고정을 시켜 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우 간단하게 포지션으로 픽스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뒤에 다른 옵션 아무것도 안 붙이더라도요 상단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고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탑, 레프트 이런 위치의 값은 쓰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레프트 값은 일단 안 써볼게요. 자, 여기서 고민하셔야 되는 건 포지션 픽스드를 사용하면 기준이 누구다? 네, 브라우저 기준이 됩니다. 브라우저 기준으로 위치값만 잡히느냐? 아니요. 얘네도 달라져요. 자, 왜냐? 포지션 픽스를 쓰기 전에는 그 부모가 누구예요?
얘죠. 감싸고 있는 id 랩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만들어질 건데 픽스드를 쓰면 id 랩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맞지만 기준은 id 랩이 아니라 감싸고 있는 부모가 아니라 브라우저 기준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가로값 100%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늘어났죠? 이때 오른쪽 끝으로 늘어난 게 뭔가 좀 잘린 것처럼 보이실 텐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left 0라고 쓰면, 자, 탑 0, left 0라고 썼기 때문에 브라우저 전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스크롤 당연히 아래는 문제없이 돌아가지만 상단에 이 부분은 그대로 박스채로 가만히 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일부러 좀 크게 만들었어요. 자, 안에 있는 내용물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부모를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 것 뿐이죠. 부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사이즈 같은 퍼센테이지니까 변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이 이겁니다. 포지션 픽스드를 사용할 때는 사이즈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인 id 랩과 동일한 크기를 원한다면 이럴 때는 위드 값이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직접 수치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수치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의 뭘 쓰면 됩니까? 네, inherit을 쓰시면 됩니다. 자, 가로값은 바로 감싸고 있는 부모의 수치와 동일하게 쓰겠습니다 라고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사이즈는 id 랩과 동일하게 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left 0로 썼기 때문에 브라우저 기준으로 왼쪽으로 끝에 붙어버려요. 자, 즐겁게 fixed라고 하는 i를 쓰면 브라우저 기준, 계속 브라우저 기준이라고 설명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것들까지 마음대로 변형이 되므로 내가 원하는 위치는 이 id 랩을 썼던 것처럼 얘 바로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id 랩을 마진 오토를 안 쓴다라는 건 이것도 웃기잖아요. 안 쓰면 위아래 되시긴 하지만 왼쪽으로 붙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아까 슬쩍 제가 보여드렸던 기능이 있습니다. left 0에 right 0를 쓸 때 단순하게 그냥 left 0, right 0라고 쓰는 것은 한쪽 left 기준으로 0가 먹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은 가운데 와 있습니다. 왜냐면 아래쪽 어디에 마진이나 패딩이라는 값들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자, 잘 보세요. 이제 움직여 봅니다. 얘를 마진 오토로 써보겠습니다. 자, 마진을 쓰면 left와 right는 그전에는 left 기준으로만 먹게 되어 있다면, 방금 전에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해요. 방금 전에는 left 하나만 기준으로 먹었다면 left와 right 둘을 같이 쓰고 같은 수치값이 들어있다면 마진 오토를 쓰면 자연스럽게 가운데 배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운데 배치해서 처리가 됩니다. 레프트 라이트를 안 쓰시고 마진 오토를 쓰시는 방법은요, 자, 오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지션의 위치를 사용하신다면은 탑
left, right 이 개념을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헤드박스는 그래도 id 랩을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요소를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쓰진 않지만 그래도 자, id 자, 사이드 박스라고 하는 아이를 예를 들어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이 아이의 박스를 원래 오른쪽에 치우치려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몰라서 그냥 한쪽 끝에 살짝 달려있는 아이로 만들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그럼 그냥 별거 없이 자, 사이드 박스를 위치할게요. id 사이드 박스를 가로값 500픽셀에 높이값 150픽셀을 써보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 붙여주고요. 플롯으로 써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일단은 오른쪽에 붙여보겠습니다. 자, 마진 레프트 자, 50%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id 랩을 기준으로 절반만큼 움직이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위에 있는 헤드박스가 포지션 픽스드 걸려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마진 탑을 통해서 자, 200픽셀만큼 아래로 내려놓고 보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왜 부모까지 같이 내려온지는 아시죠? 픽스를 썼기 때문에 얘가 이제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얘가 처음으로 인지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를 마진이 아니라 또 부모에서 패딩으로 내려줘야 돼요. 번거로워지죠? 자, 앞에 보셨던 개념들이 계속 중첩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거기까지 설명 안 드리고,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얘도 포지션을 한번 내부에 쓸 거니까, 자, 사이드 박스 내부에, 자, 클래스 샘플 픽스드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요소의 위치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냥 요 안에서 쓸 거 그랬나봐요. 자, 이미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이 샘플 픽스들을 클래스 샘플 자, 픽스드에다가 자, 가로값 300에 높이값 100짜리를 하나 만들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포지션 픽스드를 만든 다음에 마진 오토를 쓰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가운데 안 와 있죠. 네. 어디가 있어요? 그냥 이 박스 안쪽에 그냥 배치하고 있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배치하고 있어요. 위치값이 탑 버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탑 0 똑같이 쓰겠습니다. 위쪽에서도 레프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쓴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위로는 같지만 가운데 안 와요. 네. 결론은 레프트 라이트를 쓰지 않고 사용하시면은 정 가운데 오는 거는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거의 운빨이에요. 네. 운빨이에요. 코딩을 하는데 막 되겠지? 되네? 오케이 이래버리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다 상황이 달라지는 순간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고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포지션을 사용하실 때는 렐러티브는 어차피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빼더라도 나머지는 위아래와 좌우에 대한 위치값은 꼭 써라. 그럼 여기다가 레프트 제로, 라이트 제로. 자, 픽스 되기 때문에 자기 부모 기준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게 맞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픽스드로 레프트 제로, 라이트 제로 써야 가운데 오는 게 맞겠죠? 둘 다 픽스드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기준으로 가운데 오게 됩니다. 이 샘플 픽스드는 일부러 픽스드로 준 거니까 만약에 이 노란색 박스 안에서 가운데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기준을 사이드 박스 기준으로 볼 거니까 얘가 부모니까 포지션 얘를 움직일 거 아니잖아요. 네. 렐러티브를 주는 거고 샘플 픽스드는 앱솔루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가운데 오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포지션을 줄 필요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자, 주의하실 게 뭐냐, 레프트와 라이트를 저는 똑같이 줬거든요. 이때 레프트를 제가 100 픽셀 쓰잖아요. 그럼 가운데 안 있어요. 한쪽이 조금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얘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합니다. 이동해요. 이 갭 차이가 얼만큼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960 픽셀하고 움직여 보시면 딱 절반만큼 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100 픽셀 하면 50 픽셀만큼 이동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잡혀요. 뭐 그것까지 굳이 당장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넣은 수치만큼을 기준으로 뭔가가 좌우가 다르면 변합니다. 변해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실제로는 요 방법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쓰시는 방법 한 두세 가지가 돼요. 두세 가지가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얘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고 다른 몇 가지 기능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일부러 두세 가지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가운데 배치하는 방법, 첫 번째는 레프트 라이트를 쓰고 마진 오토를 쓰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부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드 박스는 보여드리려고 단순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디스플레이 논 날릴게요. 자,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면, 속성을 쓰면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아예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예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서 사라져 있죠. 그리고 어차피 나의 내부들을 쓸 거기 때문에 마진 탑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인 아이디 랩에서 패딩 탑을 써야 된다는 건 보여드리기 때문에 입력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다시 HTML2로 가서 자, 샘플링으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냥 안 지우고 그냥 냅둘게요. 디스플레이 논만 해서. 자, 다시 하나 더 가운데 오는 픽스드 창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번엔 모달 윈도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달 윈도우를 쉽게 말하자면
팝업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달 윈도우는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들어갈 때 이렇게 사이트를 딱 들어가면은 여긴 없는데, 자, 어딘가 있겠죠. 사이트들 보면은 이게 창이 딱 하나 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거요. 이렇게 떠 있는 것들. 근데 이건 브라우저로 띄운 거고, 이렇게 브라우저로 띄우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걸로 안 띄우고 어떻게 해요? 여기 안에 태그로 띄워요. div 태그로. 이렇게 띄우는 건 요즘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뭐 이렇게도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 오른쪽에 있는 이런 창처럼 그냥 앞에 딱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더 최신 트렌드로 가자면 얘는 없네. 자, 현대카드나 뭐 이런 데 보면 만약에 공고할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없네. 자, 슬프게도 없네요. 자,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띄우죠. 요즘에는 요게 요즘 트렌드죠. 중간에 갑자기 창이 딱 떠있으면 되게 보기 싫고 불편하거든요. 그럼 매번 닫기 누르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상단에 이렇게 떠있는 얘네들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요즘 트렌드로 잡고 있지만, 이런 아이들이 중간에 갑자기 뚝 떠있는 이런 거 이제 모달 윈도우라고 합니다. 자, 그냥 개념 잡으시라고 모달 윈도우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 자, 모달 윈도우도 정 가운데 일부러 띄우는 경우도 있죠. 무조건 확인하라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서 모달 팝업이라고, 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팝업인 쪽으로 놓고 메시지라고 할게요. 자, 모달 메시지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곳에다가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쓸 메시지 없어요. 자, CSS 내용 써볼까요? 자, 가서 자, 모달 윈도우에다가 가로값 100%, 높이값 100% 써볼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부러 RGBA를 통해서 쓰겠습니다. 51, 51, 51, 0.3. 자, 51은 샵 333이랑 같은 숫자예요. 자, 그리고 이 모달 메시지는 가로값 500에 높이값 350 정도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괜히 흰색으로 하죠. 자, 그리고 슬쩍 보여드리는 기능으로는 보더 레디우스를 통해서 하나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시리 그냥 몇 가지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 하는 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쓸게요. 자, 한 가지 더 해야 되군요. 슬프네. 자, 패딩 20픽셀에 박스 사이징까지. 자, 엄청 디테일하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용은 해야 되니까 썼고요.
자, 단순하게 그냥 박스와 내용들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달 윈도우만 놓고 봤을 땐 잘 안 보여요. 왜냐면 결과물이 이렇게 그냥 회색이 생긴다 정도일 뿐이니까요. 200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가로 100%, 높이 100%. 그 다음에 박스 방금 전에 만든 UI 모달 메시지가 바로 이 창이에요. 테두리 돌아가 있는 게 여기 보더 레디우스고 뒤에 그림자 들어있는 게 박스 섀도우일 뿐입니다. 그냥 겸사 확인해 보시라고 설명을 좀 드린 것 뿐입니다. 자, 지금 디테일하게 얘네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창들을 가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모달 윈도우에서 제가 포지션, 자, 픽스드를 쓸 겁니다. 그런 다음 위치값 안 주면 내나 현재 기준에서 먹을 테니까 탑 제로와 레프트 제로를 쓰시면 화면상에 꽉 차게끔 처리가 돼요. 당연한 얘기겠죠. 포지션 픽스드니까. 자, 이미 여기서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달 메시지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셔도 되고요. 그냥 포지션 픽스드를 써도 상관없죠. 뭘 쓰든 전혀 관계없어요. 픽스드를 쓰시든 앱솔루트를 쓰시든 관계없지만 일단은 앱솔루트로 쓰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포지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언급하려고 했던 요거 왼쪽과 오른쪽 놓고 마진 오토를 두었을 때 똑같이 쓸게요. 그리고 탑 제로와 버텀 제로를 썼을 때 가운데 오게 할 수 있다라는 옵션을 한번 보여드리고 얘 대신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코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결과를 먼저 살짝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와 있죠? 자, 스크롤 움직여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픽스드 내부에 들어있는 아이기 때문에 앱솔루트 누구를 따라요? 부모인 픽스드를 따를 수밖에 없죠. 자, 화면상에 가운데 오게 하는 명령어 첫 번째 기능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위아래 좌우 가운데 쓰는 방법 얘 말고 두 번째 방법은 앱솔루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뭐예요? 부모 픽스드가 사이즈를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지면 브라우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죠. 자, 헷갈리실 것 같으면 앱솔루트 대신에 픽스드로 포지션 픽스드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탑 50%에 레프트 50%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50%란 얘기니까 가운데 오는 거겠지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죠. 이렇게 잡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해당하는 박스에 어디 왼쪽 상단 이 자리가 위에서부터 50% 왼쪽에서부터 50% 니까요. 네. 가운데는 맞아요. 50%는 맞아요. 하지만 그 생성된 나이가 박스까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곳 이 0의 좌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 얘네들 50% 위치에서부터 그려라 라고 형성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박스를 그릴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테니까 그렇죠? 왼쪽 상단에서부터 쭉 그려 나가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트 100%, 아니 100픽셀 하면은 이렇게 100픽셀만큼 가서 끝에서부터 그려라가 아니라 100픽셀만큼 여기까지 와서 새로 그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0%만큼 내려온 거고 50%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박스의 가운데만큼을 어디로? 요 자리로 와야지 정 가운데 배치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하는 이 가로값의 절반만큼을 반대로 이동하고 전체에서 가운데 절반만큼을 위로 올라가 주면 가운데 가지 않을까요? 다시 설명할까요? 자, 전체 화면에서 레프트 50%입니다. 레프트 50%입니다. 그 다음에 탑 50%입니다. 자, 거길 기준으로 위치는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아이는 해당 이 박스에 무엇? 4분의 1만큼을 내서 이만큼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이만큼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되는 거죠. 반반씩을 반대 방향으로 더 이동을 해줘야지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움직일 건데요. 탑에서 50% 주고 마이너스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 250 픽셀, 레프트를 주고 거기 더 마이너스 절반 125 픽셀만큼 이동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먹나요? 당연히 안 먹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칼크를 통해서 쓰셔야 한다. 칼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면 그 값이 먹겠죠. 뭐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뭔가 수치를 잘못 썼나요? 반대로 쓴 것 같죠? 여기가 250이고 여기가 125네요. 자, 수치를 제가 반대로 확인했으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면 왔죠? 자, 하지만 이 아이는 익스플로러는 또 허용하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 1분만 시간 더 주세요. 탑 50%에 레프트 50%를 쓰고 힌트 마진 오토가 있었기 때문에 마진을 활용하는 겁니다. 마진 탑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의 250의 절반인 125만큼 이동하고 마진 레프트 또 절반만큼을 반대로 이동하는 거니까 쓰는 겁니다. 자, 결과는 똑같이 가운데 오게 됩니다. 하나 더 있지만 그건 지금 설명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일단 요 형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